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뉴스타트의 건강생활 습관 가운데 첫 번째인 뉴트리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는 전적인 온전한 채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왜 채식을 해야 하는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전에 있던 교회의 성도로부터 제가 이제 임지를 옮겼는데 이전에 있던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입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갑상선도 약 안 먹고 뉴스타트로 치료될 수 있을까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0.35에서 4.45까지가 정상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냐면, 갑상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불수익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는 게 있죠. 위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하죠.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이 갑상선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이제 이 갑상선 기능이 무엇이 조절하냐면, 자극하는 호르몬이 자극해가지고 수치가 너무 높으면, 갑상선 활동이 너무 항진이 되면 호르몬이 떨어져서 항진을 막고, 또 너무 저하되면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자극시켜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매는 갑상선 수치가 110이야. 정상이 0.35에서 4.45인데 11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갑상선 엄청 저하가 돼가지고 몸의 기능이 막 푹 다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막 자극을 해도 몸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110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힘이 없고 나른하고 모든 것이 다 처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법칙은 어떤 질병이든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실랍니까? 예, 뭐든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지 않고 수술도 안 해도 나는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스케줄을 쫙 짜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유치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은 먹지 말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과일 주스를 먹도록 했습니다. 과일 주스를 마시고, 다음에 또 중간쯤 되면 또 뭐를 먹고 이제 과일을 먹도록 하고, 그러나 밥은 먹지 말고 점심 한 끼는 현미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하루 일과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저녁까지도 먹지 않도록, 이렇게 며칠을 한 다음에 정상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쭉 하고, 또 날마다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은 반드시 10시 이전에 반드시 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가 광진구이기 때문에요, 바로 한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강에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니까요, 몸의 컨디션이 막 훨씬 좋고 날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 자기 생각에는 다 나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정기 검진 때 딱 가가지고 의사가 분명히 진찰을 하면, 당신 정상이 됐다고.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냐고, 이렇게 수술해야 될 사람이 수술도 안 하고 좋아졌냐고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법칙을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갔는데 검사를 하니까요, 110에서요 143으로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의사가 막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다시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사람이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갑상선 수치가 143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물어봤죠. 수치는 그런데 지금 당신 몸의 컨디션은 어떠냐고. 제 몸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마음에 불안이 막 일어나. 될까요? 됩니다. 해보세요. 이 자매가 이제 그때 또 한 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전화가 와. 저 정말 죽지 않을까요? 참 며느리까지 본 사람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이제 계속하라 했습니다. 한 달 더 하니까 몸이 더 좋아진 거라. 드디어 또 정기검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신감도 없고요,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딱 한 다음에 눈이 동그랗게 됐어요. 143이었어요. 8.5로 뚝 떨어진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갑상선수치가 나빠졌을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가 병이 생겼을까? 그리고 왜 무엇을 했더니 병이 나왔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에는요, 항상 철저하게 뉴스타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밥은 현미밥, 절대로 변미 못 내도록 하고 현미밥. 다음에 반찬은요, 멸치 대가리 하나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채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임지를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고 그 전에 그 자매가 이제 가까운 그 광진 그 근처에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요, 통제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점점 무너지면서 옛날에 먹던 고기가 그리워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징어도 먹고, 아니 어떻게 오징어를 먹어? 오징어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여러분, 육식을 하면요,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요, 완전한 채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육식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육체적인 고통도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설계가 바로 채식을 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음식이 뭐냐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노라.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을 위한 설계된 것은요, 채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계에 맞지 않게 엉뚱한 것이 들어오니까 몸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떤 차입니까? 저 차는 휘발유 차예요. 그런데 저 딸이 그에다가 어느 날 저 차를 빌려가지고 산타페를 빌려가지고, 산타페가 그 휘발유 차예요. 차는 크지만. 그런데 이제 저 딸이 생각할 때 이 큰 차는 다 어떤 차예요? 경유잖아요. 경유를 넣은 거라. 그때부터 차가 막 울컥울컥하고 막 연기 내고 이상해. 그래 정비 공장에 갔더니만 엔진 다 망가져, 엔진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채식을 해야 되는데 육식을 넣으면요, 여러분 몸에 반드시 이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소화기관이요, 그러므로 설계될 때부터 채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식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동물이 질병이 많아지는데,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음식은 우리의 품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그 설계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세포의 유전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유전자에 기록된 그 설계를 우리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ATCG라는 염기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ATCG 읽어봐야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표현해 준 것이 뭐냐면 성경책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설계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먹을 음식은 채식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와 마음의 모든 건강에 있어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인간의 수명이 아담 930세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거의 1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 살 수 있었느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노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다 채식을 했어요. 노홍수 이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산동물은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죠. 노홍수 이후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노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했단 말입니다. 육식을 허락한 이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은 겨우 100살 사죠. 여러분이 먹는 것과 여러분의 건강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인간의 소화기관이요, 채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시면 채식형 동물과 육식형 동물의 차이 중에 보면 장의 길이가 달라요. 채식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왜 채식하는 동물은 장의 길이가 길어질까요? 섬유질은요,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절양장이라 긴 장의 길이를 통해서 계속 소화해서 그곳에서, 또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에서 어떤 다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섬유질에서요 탄수화물 만들어내고 지방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동물에 나오는 효소가 달라. 그 효소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요, 섬유질을 소화시키고 섬유질에서 심지어 지방, 단백질까지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소는 풀만 먹어도 막 이렇게 살찌잖아요. 사람은 풀 먹는데 살이 안 찝니다. 효소가 다르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효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창조의 섭리를 이해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장길이는 채식입니까? 동물식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근데 왜 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아야 될까요? 육식은요, 독이에요. 한마디로 들어가자마자 필요한 영양분을 싹 섭취하고요, 빨리 내버려야 되는데, 이 동물 단백질, 동물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요, 독이 나옵니다. 그게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독은 다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라. 그래서 육식 동물은요, 필이 장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필요한 영양분을, 그래서 육식 동물은요 쉽지도 않습니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강력한 위산이 나죠. 녹여버려. 그런 빠른 시간 내에 영양분을 흡수한다며 빨리 내버려야 돼. 그런데 사람의 장의 길이는요, 소장이 7m, 대장은 1.5m, 그러니까 8m, 9m 길이야. 9m 길이. 여기다 고기가 들어가면요, 고기가 오랫동안 장 안에 머물면서요,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질병은 무엇에 기인하느냐? 육식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질병은 육식에 기인하는데 창조의 섭리를 위배했기 때문이다. 육식은 발암물질이다.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의 원인이 된다. 이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육식은 산성식품이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병이 걸리는 체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식을 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고혈압, 다음에 동맥경화, 뇌졸중, 심혈관 질환이 생기죠. 그 이유는 동물성 지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방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끼면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경화죠. 다음에 혈관을 좁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되면 잘못하면 부스러지면서 이것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여러분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이런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고기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들어오면요, 이 지식은 내 생활을 바꾼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육식은 암의 원인이 되는데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유방암 모든 종류의 암은요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 많은 햄철은 장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촉진하고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 화합물의 형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장암 위험을 보면 하버드 대학이 88,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소, 돼지,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하고 대장암 위험도 증가율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는 사람은요 대장암 위험이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 대장암은 걸리지 않습니다. 육식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예요. 하여튼 그러나 먹는 것만 본다면 육식을 하지 않으면 대장암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보세요, 날마다 육식하는 사람은 149% 이런 100%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현재 세계에서 대장암 제1위죠. 그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이 고기를 엄청 좋아해. 이 연구는 생선이나 닭고기도 암 위험을 낮추지 않는다. 다음에 제가 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육식을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생선은 예배다. 여기서 말하는 육식에는요 생선 포함입니다. 생선, 닭고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설문조사해 보면요, 저는 육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생선은 좀 먹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육식과 유방암을 보면요, 다케시 히라야마 박사가 실험했는데 14만 명 엄청난 여성을 연구했죠. 10년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가난해가지고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은 유방암 걸릴 위험이 거의 없어. 그런데 부유해서 매일 육식하는 사람은 8.5배. 여기다요 특별히 여자가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드시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 연구 논문을 보니까 특별히 여자들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되겠더라고. 여자들은 술에 약해요. 다음 이것은 뭐냐면 여러 나라들이 평균적으로 지방 섭취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 보면 지방 섭취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덴마크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다음에 US, 그러니까 미국이고 이런 나라죠. 그런데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요,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제일 높죠. 그리고 타일랜드는 육식을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유방암 사망률도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통계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자, 다음에 이제 육류, 가금류, 생선의 섭취와 난소암의 문제. 난소암도 알고 보니까요 육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요, 일본 학자가 연구했는데 육류와 생선을 함께 먹거나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어도 난소암이 증가한다. 이탈리아 학자의 연구는요 일본 학자 연구와 동일한데 그 중에 가장 해로운 육류는 돼지고기다. 일주일에 2번 육식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4번 육식하는 사람은요 빈도가 2배니까 난소암 발생률도 2배 이상 많았다.
자, 그래서요, 이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일반인이라는 게 뭐냐면 뭐 육식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일반인과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을 딱 비교해 보니까 폐암이라든지 각종 암, 관상심장병, 비만증 등등 모든 질병에 있어서 채식하는 사람들은 훨씬 맞았다. 다음에 두 번째, 오늘날 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앓고 있는 게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이고 제2형 당뇨병이 있다 했죠. 제1형 당뇨병은 사고체 자체가 망가져버린, 그러니까 소아 당뇨병이라 합니다. 그것은 뉴스타트해도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당뇨병이라 하죠. 이 제2형 당뇨병도요, 육식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 독성이라 가지고 육식을 통해서 과도하게 섭취된 유중지방산이 근육세포와 간세포 내에 쌓이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장에서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해도 이 세포에서 문을 열어줘야 이게 인슐린이 들어가지고 다음에 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세포 안에서 열어주는 것이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못 들어가니까 문을 못 열어줘. 그러니까 이게 당이 피 속에만 둥둥 떠 있고 세포 안에 못 들어가는 거라. 이게 당뇨병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이제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가 보니까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의과대학 스위니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건강한 의과대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고지방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 버터, 마요네즈, 크림. B그룹은 고탄수화물 식사, 흰빵, 감자, 설탕, 캔디, 제과 시럽. 여러분, 이거 보면 A그룹이 더 당뇨병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B그룹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요, B그룹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엄청 절제하잖아요. 특별히 감자가 제일 당을 많이 올리거든. 그래서 감자 잘 못 먹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제과, 시럽 뭐 이런 전부 다 당이잖아. B그룹이 이 당뇨병이 더 잘 걸릴 것 같은데요. 실험 결과는 지방이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혈당의 추이를 보니까 지방을 먹은 식사하는 사람은 혈당이 계속 올라가. 그런데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당을 먹은 이 B그룹은요, 올라가다가 시간 지나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라. 결국에는 이게 당뇨병에 지방이 더 나쁘다, 이런 결론이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이거 7그룹으로 또 다시 실험했습니다. 실험한 결과가 뭐냐? 지방 섭취량이 많을수록 식후 혈당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무엇이 인슐린 수용체를 막아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가? 자, 보세요.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에 인슐린 리세터가 있고요, 다음에 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저 인슐린이 세포 안에 인슐린 리세터의 문을 열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간 다음에 인슐린이 세포 안에서요, 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 인슐린 리셉터에서 인슐린이 못 들어가면 당을 받아들이는 문을 못 여는 거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 리셉터, 이 수용체를 막아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 원인이 뭔가? 그게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의사들이 실험한 연구 결과예요. 혈중 자율을 떠다니는 지방이 많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물질 612로 작용해서 인슐린 수용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이요, 당뇨병의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질환도요, 사실은요, 신장질환의 대부분은요, 당뇨병
신장, 콩팥. 마이크, 예, 오케이. 이 신장 질환자가 대부분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당뇨병으로 시작합니다. 예, 만성 신부전 투수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요, 당뇨병이 심해져서 다 투수한다는 거죠. 다 망가져가지고. 당뇨가 심해지면 피가 걸쭉해지잖아요. 피가 걸쭉해지면 뻑뻑해지잖아요. 피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콩팥이 걸리죠. 콩팥이 엄청 무리를 당하는 거라. 그러니까 피가 걸쭉해지면 콩팥 사구시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당뇨병 걸리는 사람은 신장도 함께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식에 관계됐다는 것입니다.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등등 모든 질병에 뭐가 관계있다? 육식과 관계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육식을 못 건나요? 그래서 맛있기 때문이죠. 육식에 길들여져 가지고. 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즘은 무엇에 사람들이, 의사들이 초점을 맞추냐면 장내세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을 관할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장내세균과 관계있다. 장내세균에는 유익한 세균이 있고 유해한 세균이 있고 중간 단계의 세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데 장내세균이, 유해한 장내세균이 많아지면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이 질병이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한 세균이 많으면 이 유익한 세균은 우리 몸에서요, 항염성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염증을 치료할 물질을 장내세균을 만들어내고 항암 물질도 만들어내고, 다음에 몸의 에너지의 10%를 또 충당한다네.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장내세균을, 유익한 세균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육식은 산성식품이라 그래서 유해세균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일어나는 일이요, 면역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산성체질화되고,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피는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 항상 적당한 약, 알칼리, 그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산성식품, 고기를 자꾸 먹으면 피가 산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알칼리 물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뼈에서요, 칼슘을 빼앗아 가지고 중화시킨다는 거야. 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 시대에 가장 우리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동물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다와 강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리오에 메기를 잡아서 검사해 보니까 이리오의 메기의 30%가 다 간암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미국입니다, 그 호스를 끼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이 암 환자가 많아. 알고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암이 걸린 물고기가 많아. 지금 여러분, 생선은 육식보다 더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금속 오염, 그다음에 유독한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이요, 이 고기 속에 기름과 다음에 육질 속에 박혀 있는데 그것은 빠져나가질 않아. 그걸 먹으면 우리가 그 중금속과 독성을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육식과 생선을 다 끊고, 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계란은 육식보다도 6배나 암이 해롭다. 네,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도요, 니들리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저 위마의 원장까지 하셨잖아요. 원장까지 하시고, 그분이 유명한 의사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읽는데
그 뒤에 논문에 팩트가 쫙 다 있어. 그 논문을 바탕으로 딱 했는데 보니까 하버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계란은요 육식보다도 6배나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니까 막 질문이 오는 거라. 그 뭐야 천년 방사한 계란은 어떻습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란이 맛있고 먹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잔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계란을 포함해서 우유 제품, 동물성 모든 제품을 여러분 끊는 것이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채식만 하면 단백질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불안을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채식만 하면 단백질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겪는 새로운 질병의 70% 이상이 동물에서 온 인수 공통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 코로나, 또 사스, 메르스, 저류독감, 광우병, 소백혈병,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이런 여러 가지 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암도 포함됩니다. 오케이. 자,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오신 우리 박근 장로님이 중국의 어떤 지역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벽돌을 이렇게 격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문둥병은 어떻게 걸리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 이렇게 대답했죠. 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아직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애신을 읽어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문둥병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고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읽은 그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요 확실히 맞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식 가운데 제일 해로운 건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식용은 유의하다. 돼지고기 사용으로 인하여 육즙이 많은 림프액이 파괴되고 몸이 오염된다. 자, 다음에 돼지고기는 독소로 가득 차 있다. 이 조직이 질병에 걸려 대량으로 수확해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돼지고기의 사용은 문둥병, 암, 그리고 온갖 나쁜 부종을 유발한다. 이게 영적 선물 4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돼지고기의 조직은 또 있습니다.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생충 범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약에 가서 한약 지을 때 늘 하는 말이 있죠. 돼지고기와 또 닭고기 먹지 말라잖아요.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돼지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나오죠. 이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도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돼지고기가 영양 기둥 역할을 하거나 육체를 강화시켜주는 질 좋은 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돼지고기의 사용은 문둥병, 암, 그리고 온갖 위험한 부종을 유발한다.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2008년 광화문에 70만 명이 모였다는데 진짜 7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파동이 났죠. 왜 이랬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막 수입 소고기 반대한다고. 왜요? 광우병 때문에. 대규모 촛불 집회 열고 난리 났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육류수출협회에서 집계한 결과 매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고기 수출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 어디냐? 한국인데 총 수출액의 4분의 1을 수출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 사람이 암이 많은 것입니다. 광우병의 그 바이러스는 프리온인데요, 이 프리온은 일반적인 바이러스하고 달라. 보통 바이러스는요, 그 가열,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 죽잖아요. 또 너무 그러니까 냉각시켜버리면 또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 프리온은요, 아무리 가열시켜도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프리온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변질된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죽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프리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다르다. 변이된 단백질이다. 근데 이것이 신경계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면역계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단백질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균, 냉동, 건조, 고온 살균으로도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요, 정상 단백질을 계속해서 자기 프리온 이상 단백질로 바꿔버려. 무시무시한 병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질병을 어떤 이름이 길어 그런 병으로 부릅니다. 다음에 조류독감, 구제역. 그러니까 새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독감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그 조류독감에 걸린 이 조류, 그러니까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죠. 다음에 메추라기 60일 동안에 3,43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해가지고. 왜 아까운 이런 닭고기, 뭐 오리, 메추라기 이런 것들 3,400만 마리나 이렇게 살처분했을까요? 동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를 먹을 때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육식은 정말 위험하시답니다. 구제역, 소돼지에게 일어난 또 바이러스죠. 2010년부터 2011년 동안 3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살처분했습니다. 자, 닭사육 행위를 보면 원래 닭을 키우면요 6개월 돼야 이제 성닭이 됩니다. 저도 닭을 키워봤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어릴 때. 그런데 6개월 키워가지고 팔면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장 호르몬 먹여가지고요 3개월로 팍 단축시키면 훨씬 이익이겠죠. 그래서 미국에는 3개월로 팍 단축시켜서 판답니다. 근데 한국은요 3개월도 너무 길어. 3개월에 반, 45일 만에, 40일로 팍 단축시켜서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조현나 김한테 들었거든요. 조현나 김이요 와일드우드에 한국 그 지부장으로 왔잖아요. 자기가 직접요 양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아니 그래도 미국에서는 3개월이나 키우는데 왜 3개월도 아니고 40일 만에 이렇게 다 파냐고 물어봤대. 40일이 지나면요 닭이 병이 생기기 시작한대. 그래서 병 생기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치킨이야. 그죠? 그래서 어떤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구만. 야 닭아 너는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겨서 이렇게 고생하니? 어떤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 닭 사육 보십시오. 이렇게 캡이지. 몸 하나 응신할 수 있을 만큼 탁 이렇게 막아가지고 다음에 백열등 하루 종일 째고 그래 알을 계속 낳으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항생제, 방부제, 성장 호르몬, 착색제 이런 것을 먹고 자란 닭을 여러분이 먹게 되면 이 모든 약품은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요즘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가슴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육류 섭취에 따른
성장 호르몬과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외에 이 용리에 있는 다양한 균들이 있습니다. 또 대장균이 발견되는 것 보면 소고기, 생우유, 파스테르법으로 살균한 우유도 나타납니다. 소세지, 사생고기, 닭고기, 계란 등등. 그래서 사무넬라, 설사병이 발견된 음식들을 보면 소세지, 초콜릿, 아이스크림,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등. 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그때 30대, 20대 후반, 그때 제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일을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팀별로 일을 하거든요.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이제 퇴근할 때쯤 되니까 식사를 하고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때 쫄병으로 이제 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 회사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우리 일식집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 근산 강남에 일식집 갔어. 가가지고 회도 먹고 하여튼 먹는데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어가지고요, 일식집 가지고 된장찌개를 시켜가지고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개도 나오고 그날 이렇게 잘 나왔어. 아주 맛있게 먹었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요, 나와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 전부 다 식중독 걸려가지고 식중독 다 걸려버렸어. 저 혼자 안 걸렸습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그래도 매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철저하게 채식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선진국에서는요, 소아 사망 원인의 제2위가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위는 사고고요. 그런데 암 중에서 소아암의 제1위가 뭐냐? 백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아이들의 암 중에 제일 백혈병이 많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먹는 우유와 관계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보니까요, 미국의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 경우는 한국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미국의 젖소의 최고 70%에서 소백혈병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소의 70%가 소백혈병이 걸렸어. 소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젖소가 그 감염된 바이러스와 감염된 임파고들을 통해서 젖으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젖을 먹으니까 애들이 백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랭키 오스키 박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유를 먹지 말라. 이 책을 낸 것입니다. 책을.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의 젖은 송아지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우유는 우리 몸에는 유당불내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이 동물성은 우리 몸에 썩어서 부패하게 되면 독이 된다. 그래서 영유아 및 소화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서 위장관 출혈, 빈혈, 알레르기 및 아토피, 이와 산통과 복통 등 이와 같은 병이 생긴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엘렌 화이트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이제 건강에 대한 기별이잖아요. 음식물에 관한 권면 349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계시는 신의 저주가 땅과 바다와 소와 동물에게 있다는 것이다. 가축들의 소유가 안전하지 않을 시대가 곧 온다. 가축의 질병으로 육식은 두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호와의 저주가 땅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기에 있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질병이 전염된다. 멀지 않아 동물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었다. 출애굽할 때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공하셨다. 그래서 만나는 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쳤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에는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이제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본래의 계획, 즉 사람이 천년적인 토지 소산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엘리 화시 계시를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1장 29절 땅에서 나는 이 채식으로만 식사하도록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언젠가가 언제입니까? 맞습니까? 확실히? 우리는 보통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을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언제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질병이 걸려서야 비로소 이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크로이츠벨트 야코브병, 이게 뭐냐면 소의 광우병이 사람에게 왔을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요 뉴스타트라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단받았다면 식생활의 변화는 절대로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 그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급성질환이 발병했을 때 당신은 우리 없는 자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더 나은 식사를 선택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많은 환자들을 받아보잖아요. 오늘도 어제 오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을 걸려서 병이 걸린 상태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치료되기는 되지만 어떤 사람은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이든벨리는 누가 봐야 되느냐? 질병 걸려서 와야 되지만 걸리기 전에 건강할 때 와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질병 앞으로도 계속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